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소식 하나,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조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모든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부 점검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무려 13개 복지 사업의 모든 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지원자까지 포함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수급 관련 가구가 조사 대상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라고 불립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조사는 지자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부의 데이터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관련 68종의 정보를 받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부동산, 주식,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내역까지 모두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이분이 현재 수급 자격이 맞는가? 이걸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급자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서민만 힘들고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조사의 본래 목적은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은 막지만 정당한 수급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 기준을 살짝 넘은 경우라도 소명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무조건 자격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설명해달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통장 잔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생활비로 잠깐 넣어둔 건데 그것도 조사하나요? 자식이 잠깐 맡긴 돈인데 탈락 사유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잔액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소득인 정액이란 한 달 동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근로소득, 연금, 수당 같은 이전 소득, 그리고 집, 자동차, 예금, 통장 잔액 같은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비록 예금이나 부동산이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팔거나 찾았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까요? 그 기준이 바로 6.26%입니다. 이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1년 동안 그 재산의 약 6.26%는 생활비로 쓸 수 있다 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통장 잔액은 이 비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 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생활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꼭 필요하게 쓸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빼고 500만 원만 계산합니다. 500만 원에 6.26%를 곱하면 약 31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분은 한 달에 31만 원 정도는 통장에서 생활비로 꺼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31만 원이 월소득처럼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소득인 정액이 되는 거죠. 그럼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선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7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5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6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195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도 한도가 있는데요. 서울, 경기, 세종, 창원,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약 5,400만 원, 그 외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는 약 3,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장 잔액은 50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재산 과다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깐 넣어둔 돈인데 그것도 걸리나요?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전산이 전부 연동되어 있어서 예금, 적금, 청약, 펀드, 보험까지 한 번에 모두 조회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모아둔 돈이라도 설명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재산 보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저축용 통장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둘째, 최근에 목돈을 잠시 맡은 경우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소명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셋째, 가족의 돈을 대신 보관 중이라면 가족명의 계좌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말 어려운 분에게 더 정확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소득 과다, 재산 과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에 대한 점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신청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제도는 해마다 달라지고 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가장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